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그 총리 이렇게 행정각부의 장이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5조에서 그리고 헌법 제95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대통령의 명령, 시행령 포함해서 대통령의 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이런 그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의 주장은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한 그 제75조, 제95조 이거는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다. 국회의 위임에 근거해서, 그러니 종속적인 국회에 종속된 입법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국회가 주인이다 이런 뜻이겠죠. 국회가 이 입법에 있어서는 정부 위에 있다. 그러니 국회가 허락해준 그 한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이런 거를 국회 스스로 이제 통제하겠다.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이들의 그 명령을 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그 권능 이것을 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도 참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대통령령이 효력이 정지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넣어놨습니다. 국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을 효력 정지도 의결을 할 수 있다. 효력을 긴급하면 일단 효력을 정지시키고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로부터 수정하라, 변경하라 하는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그때로부터 60일, 2달 동안 대통령령이 나와도 공포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 허수아비가 되겠죠. 꼼짝을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개정 법률안이 지금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제 바로 직접 국회에서 다루게 되겠죠. 국회 이번 이 개정 법률안에 의한 번호는 220-1740 2024년 7월 15일에 발의가 됐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의자 이래가지고 18명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전체 합해서 17명 전체 합해서 17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발의자냐 찬성자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발의자 이름에 보면 장경태, 이하경, 박지원, 양부남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발의자인가 찬성자인가 하는 거, 이거는 국회법 제79조에서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발의하는 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10명 이상의 찬성은 찬성하는 의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의원은, 발의자는 의안을 작성을 하고, 왜 이런 의안을, 안건을 발의하는지 이유를 기재하고, 찬성하는 사람 10명 이상이 연서해서 이 자료들을 구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제2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3항 법률안, 이 의안, 여기에는 이제 법률안도 있겠죠.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 찬성의원을 구분을 해야 되고, 법률안 제명, 요러요러한 그 법률안,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가해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률안을 보면 그 부재에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것은 있는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이 구분이 없습니다. 전부 전원 발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4항을 보면은 바로 그 3항에 따라, 이 법률안에 대한 그 조항이죠. 그 항목인데,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번에 17명이니까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대표 발의의원 1명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자가 17명이면 한 사람당 10명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겠죠. 서로 품앗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그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17건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법률안이. 찬성자의 연서도 있어야 하고. 지금 보면은 장경태 의원 1인이 발의하고 나머지 16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경태 의원의 그 법률안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다른 발의자가 있으면 그 발의자에게 찬성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대충 이렇게 완전히 사실은 표기가 안 된 상태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회법에 있는데 왜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을까? 법안 발의를 그렇게 준비도 없이 찬성하는 사람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법안은 많이 제출하면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대체 누가 제대로 이 법률안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누가 찬성자이고 누가 또 다른 발의자인지, 이것을 국회는 분명하게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이 국회법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는 법사위가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안 이유 그리고 중요 내용,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의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 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정부의 지금 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국회 밑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또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 법령이다. 그 법 단계에서 아래에 있는 그런 것이다.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인데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국회에서는 우리가 좀 손을 봐야겠다 하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하겠죠. 그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직접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하라, 변경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게 훨씬 앞단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 이게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따져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대통령령이 효력 정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입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 2.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규범 통제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범 통제라는 것은 그 상위 규범에 따르게 돼 있는 하위 규범이 이 상위 규범에 어긋나는지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반됐다고 하면은 하위 규범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회에서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회가 고유 권한인 고유 권능인 입법권에 기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 법률안에서 이거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살펴보면 우선 특징적인 것이 국회법 제98조의 2의 조문명부터 손을 본다 하는 겁니다. 현재 조문명은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령 등의 규범 통제 이렇게 바꾸겠다고 합니다. 규범 통제라는 말을 법률 조문명에다가 직접 박아 넣는구나. 아주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98조의 2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1항 그리고 제3항. 그 제3항에 보면은 내용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의 제3항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의 대통령령의 효력 정지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의 효력 정지를 의결로서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아본 적이 없을 텐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4항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 이게 그리고 또 발의된 의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하라, 변경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는 바로 그 대통령령 등을 공포할 수 없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명예,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법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혹은 국회 소관위원회의 명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대강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6항, 제7항, 제8항 이게 다 개정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또 제9항까지 부칙도 있고 제8항을 보면 의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 등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령, 정부의 명령 이런 것들을 시행령 이런 것들을 효력 상실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의장은 8항 이거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더 논의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자세히. 그 다음에 제9항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해서 규정된 사항 외에 아주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거의 백지위임하듯이 되어 있죠. 대통령령 등의 규범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법률이 아니라 규칙에다가 해놓고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개월을 왜 잡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제출이 돼 있고, 이제는 바로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 대통령령,
헌법 제95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총리령, 그다음에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고 또 대통령령을 위임받았을 때 또 그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법률안이 개정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과 정부 위에 국회, 이것을 굳이 추진하려는 국회 중 범여권이 될 텐데 그들이 올라서게 된다. 대통령과 정부 위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 대통령 거부권밖에 들고 있지 못한 대통령, 정부, 국민의힘 이쪽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잘 대응을 할 것인지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고 또 이쪽에서 또다시 이길 것인지 그 최상병 특검법에서처럼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국회법 제98조의 2는 처음에 대통령 영등의 송부로 시작을 해서 현재 대통령 영등의 제출 등, 그리고는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 영등의 규범 통제,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이것이 이 헌법을 경시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헌법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원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무지해서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특히 헌법을 잘 몰라서 무지한 죄로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그들이 무지하거나 원죄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들만의 문제라면 또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국가 대한민국이고 우리 전체 국민 주권자의 삶을, 주권자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